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기록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스테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지런히 기록을 하고 있는 문장 수집 노트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문장 기록을 시작하게 됐는지, 문장 기록을 할 때 어떤 기록 도구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노트를 기록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요. 재미있는 아날로그 기록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문장 수집 노트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제가 어쩌다가 문장 기록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에 문장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약간 무슨 스터디 플래너에 적는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문장들이 나에게 울림을 줬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다가 처음에는 단순히 문장만 기록하던 것이 나중에는 이 문장에 대한 나의 짤막한 사유를 적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는 문장 수집 노트라는 노트를 하나 따로 만들게 되면서 본격적인 기록이 시작되었죠.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어리는 제가 작년에 기록을 남겼었던 킴보르 다이어리인데요. 이 기록이 바로 제 문장 수집 노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그냥 하루에 문장 딱 하나만 적기 시작했어요. 좌측에 보시면 오늘 해야 하는 일들의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죠. 이렇게 적기 시작했었던 게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스티커도 붙여보고, 문장을 단순히 적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장에 대한 짤막한 사유들도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메모지는 제가 따로 만들었었던 건데요. 문장 수집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 큰 따옴표 안에 오늘 하루에 수집한 문장을 적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이렇게 단순히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문장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 표시해주기도 했었고요. 이게 후반부로 가면 뭔가 좀 통일화된 규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포맷을 가져가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좌측에는 오늘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식사 관련된 것들, 운동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내가 수집한 문장들, 하루에 대한 리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뒤에는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양식은 제가 최근에도 다이어리 쓰면서 꽤나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었던 양식인데요. 모티베이션이라고 명명하는 명칭을 조금 변경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문장을 적고 내 생각을 적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다이어리를 갖고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 그때가 되어서 내가 과거에 수집했었던 문장들을 보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그럴 바에 다이어리에 하나하나씩 적지 말고 차라리 문장 수집 노트 용도로 별도의 노트를 하나 더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시행에 옮겼고, 올해 초부터는 문장 수집 노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이 두 개의 문장 수집 노트인데요. 왜 두 개의 문장 수집 노트가 탄생했느냐 하시면,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과 우측에 보시는 것, 생김새는 유사해 보이는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이 시작 날짜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건 제가 2024년 1월에 올해가 시작됐을 때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문장 수집 노트이고요. 이 한 권이 다 채워져서 최근에 새롭게 만든 노트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노트입니다. 이 다이어리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저는 규림님이 예전에 자체 제작하셔서 판매를 하셨던 규림 실제본 노트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노트의 장점은 우선 이 종이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사인펜, 볼펜, 수성펜, 만년필, 어떤 필기구로 기록을 하더라도 뒷면에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록을 하다 보면 노트에 대한 본인의 취향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뒷면에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런 종이 재질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만한 노트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규림님이 이후에 이 제작하셨던 실제본 노트를 다시 제작하셔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추후에 다시 이 노트가 판매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도 예전에 구매한 제품들을 조금씩 소진하면서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 노트입니다. 이 노트를 보면 딱 손바닥만한 사이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갖고 다니면서 기록하기에도 좋고 그냥 보관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책 표지는 제가 그냥 일반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붙인 사진이 있고요. 타이틀, 그 다음에 작가, 장르, 별점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문장 수집 노트를 만들었을 때 진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다 여기에 기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기록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아시죠? 책을 읽는 속도랑 내가 영상이나 어떤 매체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문장들이랑 이 템포가 잘 안 맞는 시점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책에서 발견한 문장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뭐 다른 책이거나 다른 잡지거나 다른 영상 매체 이런 부분들에서 아, 저 문장 굉장히 좋네 라고 느꼈었던 부분들을 이 노트에 똑같이 수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끊기는 게 싫어서 저장만 해두고 나중에 옮겨 적는 그런 사건들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예전에 계속 시도를 했었지만 지속을 하지 못했었던 독서 노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부분에 기록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후에 다른 문장들은 제가 독서 노트에 따로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서 노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노션에 정리하는 방법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으니까 온라인 방법으로 독서 노트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아날로그 방법으로 독서 노트 기록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만간 또 독서 노트 기록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뒤부터는 전부 다 영상이나 뭐 다른 매체들에서 수집한 문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했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스테디오에서 문장 필사 챌린지 3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께 늘 당부드리는 건 단순히 문장을 수집하는 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줬는지 나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내가 왜 그 문장을 수집하게 되었는지 이런 문장과 관련된 짤막한 사유를 꼭 한번 남겨보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 사람의 취향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문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문장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계속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런 문장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내가 인지할 수 있게 되려면 단순히 문장을 정리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왜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제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 문장 필사 챌린지를 시작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문장 수집 노트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문장과 관련된 본인의 짤막한 사유를 꼭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김민철 작가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나도 모든 영상에서 매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록 도구 중에 하나인 샤오미 포토 프린터를 구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 필사 관련된 모든 썸네일과 모든 책 표지는 샤오미 포토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샤오미 포토 프린터를 처음 구매했을 때 인화지를 한 100장 정도 샀거든요. 근데 그걸 구매하면서도 이 100장 내가 다 쓸 수는 있을까? 이거 내가 기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서 100장이나 샀는데 내년 됐는데도 똑같이 50장, 80장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구를 다시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인화지의 여분 수량이 한 2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20장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샤오미 포토 프린터 이 파우치에 항상 여분의 인화지를 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만큼을 다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있었던 거는 오늘 새로운 팩을 다 까서 인화지 충전을 해준 상태이고요. 만약에 여기 있었던 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통관이 되기까지 아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영상이나 다른 매체에서 본 것들은 저는 가능하면 다시 나중에 또 이 원본 영상을 보고 싶어지는 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나중에 내가 이 영상을 찾고 싶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썸네일 같은 것들은 늘 부착해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타이틀은
출처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그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어두기도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은 원본 영상의 타이틀을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썸네일이 들어가고 여기 타이틀로 어떤 제목의 영상이었는지 그리고 그 영상에서 수집한 문장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굵은 펜으로 쓰여진 건 제가 실제로 이 영상이나 다른 매체에서 수집한 문장들이고요. 이 얇은 펜으로 쓰여진 게 바로 제가 이 문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만의 짤막한 사유예요. 보시면 이 노트는 다 썼거든요. 이게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노트를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 올해 어쩌면 이 노트 한 4-5개는 쓰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장수도 많고 여백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이 노트 하나를 채웠습니다. 확실히 안에 사진들을 붙였더니 노트가 좀 똥똥해졌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문장 필사 노트에는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이 노트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재제작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서 좀 아껴 쓰려고 최근에는 노력하고 있어요. 노트 좋아하시는 분들, 기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나랑 잘 맞는 노트를 찾는 것도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이 노트랑 나와의 궁합이 좋구나, 이 취향을 다 반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이 노트 자체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록하시면서 그런 노트가 있는지 그런 필기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다시 되새겨보시면서 즐거운 기록생활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문장 필사 노트와 관련된 기록 도구들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노트는 규림님의 실제본 노트 사용하고 있고요. 필기구는 이렇게 3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바로 샤오미의 포토 프린터입니다. 이 노트는 웬만하면 저는 외부에 나갈 때는 잘 안 들고 나가거든요. 외부에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뭐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밖에 걸어다니다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문장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로 노트에 옮겨 적지 않고 그냥 제 아이폰을 꺼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장에 적어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짬이 났을 때 그때 문장 필사 노트를 꺼내서 내가 수집한 문장들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적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밖에서 적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기록을 웬만하면은 실내 공간에서 내가 기록 자체에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요. 샤오미 포토 프린터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너무 많이 홍보 아닌 홍보를 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포토 프린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샤오미 포토 프린터는 화질도 화질인데 조금 번거로움이 가장 덜한 포토 프린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 적은 건 이 문장이고 얇은 펜으로 적은 게 제 사유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동그라미가 뭐냐 하시면 그냥 이거는 제가 수집한 문장을 조금 구분해두기 위해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영상에서 하나의 문장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영상에서 복수 개의 문장을 수집하게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문장 사이에 구분이 조금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앞에 작은 점을 찍기 시작했고요. 초반에는 이 점 색깔을 하나하나씩 다르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통일감을 유지하겠다 해서 앞부분에는 거의 다 이 지그다 펜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색상이 점점 다양해지다가 최근에는 다시 마커로 통일해서 적고 있습니다. 왜 이걸 다시 통일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편리함 때문에 이 3가지 펜을 이용해서 주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타이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로 적기도 했다가 최근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좀 편하게 기록하자라는 생각에서 이 에너겔 0.7mm로 다 타이틀부터 제목 그리고 이 문장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얇은 펜, 제 최애 펜이라고 소개해드렸던 파이로트 주스업 0.4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로트 주스업이 이 볼펜 유격차가 조금 있어서 쓰다 보면 왜 그런 거 아시죠? 안에서 볼펜 심이 이렇게 움직여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가끔씩 이렇게 글자가 엇나가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 볼펜 자체의 특성이려니 하고서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 볼펜 심 안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일반 테이프로
한 번 정도 감아주면 이 유격이 교정돼서 기록할 때 볼펜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부분에다가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한 번, 1.5번 이렇게 감아뒀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볼펜이 안 흔들리고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왜 한 번만 감아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욕심부려가지고 한 2번, 2.5바퀴 이렇게 감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볼펜이 너무 뚱뚱해져서 결합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일로트 주스어 필기감이나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은데 이 볼펜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유격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른 분이 주셨던 저 꿀팁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만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기록하는 도구는 이렇게 5가지. 그렇다면 이렇게 문장 수집 노트를 작성했을 때의 이점이 뭘까요? 일단 저는 제가 현재 스튜디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장 필사 챌린지 3기에서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의 문장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달이 30일에서 31일 이렇게 되니까 이 한 달의 챌린지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30개의 반짝이는 문장이 생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챌린지에 참여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챌린지에 참여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하루에 하나의 문장을 수집하는 일인데도 굉장히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무언가를 꾸준히 지속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계속 매번 반복을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30일이 지난 다음에는 문장을 수집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 내가 억지로 시간을 내서 문장을 수집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이게 아날로그 기록이라는 것, 디지털 기록에 비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날로그 기록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시작하시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지속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록은 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다. 만약에 뭔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싶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블렛저널 기록해서 본인의 일정이나 할 일들을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아날로그 기록에 관심이 있는데 조금 재미있는 기록을 해보고 싶다라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문장 수집 노트 기록해보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문장을 수집하다 보면 내가 수집한 문장들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 관련된 아니면은 실패와 관련된 도전과 관련된 그리고 사람에게 오는 운이나 재능이나 시기와 관련된 문장들을 자주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 성향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집한 문장들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로 나아가고 싶은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내가 수집하는 문장들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도전인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의 응원을 얻고 싶은 때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수집하는 문장들도 이러한 나의 무언가를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 때 이런 문장을 수집하는구나 라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결성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돌고 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 내가 동일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또 나에게 필요한 문장들을 내가 수집한 문장들 중에서 뽑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가까운 문장들을 수집함으로 인해서 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제가 기록과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니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저걸 왜 시간 아깝게 손으로 쓰고 앉아있냐.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기록을 바라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감하기도 해요. 굉장히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이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 같고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의 입장에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루저 같은 사람들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일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때 그 번아웃에서 저를 끌어내준 것도 기록이었고 나와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기록이었고
해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을 하게 해준 것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점검하게 된 것도 다 기록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시각을 돌릴 수도 없고 돌릴 필요도 없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시각 때문에 기록하는 걸 주저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시간 들여서 좋아하는 거 하겠다는데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남기는 기록에 조금 더 내가 담겨 있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